나라 밖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한 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전해드리는 코너죠. 영화로 만난 세계. 임주리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고 일주일 동안? 네, 그렇습니다. 네. 화요일이 이제 끝났다면 방송 끝났다 싶었는데 돌아서면 화요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이 참 길다 싶다가도 네. 매일 저는 또 매일 그 게스트분들이 바뀌시잖아요. 네. 이렇게 막 새로운 분들 만나 뵙고도 벌써 임주리 기자 네. 오셨네 뭐 이런 상황이라서. 네,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나라박 소식 상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의 제목은요. 끈질긴 트럼프, 답답한 바이든, 어디로 가나 미국. 예, 거의 우리 코너의 90%의 주연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이제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네. 또 나왔는데 여전히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미국 대선이 치러진 지 2주가 됐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 여전히 불복 중입니다. 며칠 전 트위터에 그가 이겼다 이렇게 썼지만 네. 왜냐하면 선거가 조작됐으니까 이렇게 덧붙였어요. 예. 미국 곳곳에서 이제 트럼프 측이 제기한 소송이 대부분 패소하거나 기각이 되고 있지만 예. 아직 이제 남아 있는 소송들이 있고요. 또 재검표 중인 주도 있어서 조지아. 네, 그렇죠? 조지아도 지금 재검표 중이어서 네. 일단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7,300만 자신을 지지해준 그 지지표를 믿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 지지가 영원하진 않을 텐데요. 그리고 네.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됐다면 지금쯤 한창 인수인계를 해야 될 시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월 20일 이때쯤이 아마 미국 대통령 취임식일 취임식,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바쁜 시기인데 바이든 측은 가장 중요한 안보 브리핑조차 받지 맞아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네. 인수위는 꾸렸는데 뭐 한 500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예. 인수위는 꾸렸는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인수위가 꾸려졌으면 사무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안이 되는 통신 장비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지원을 공식적으로 받으려면 뭐 하다못해 독서실에도 총무가 있듯이 미국에도 이런 예. 총무 역할을 하면 총무청이 있습니다. 네. 이 총무청에서 바이든이 당선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 총무청장이 당연히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겠죠. 하하. 그렇다 보니까 이 총무청 청장이 선거 결과는 아직 확정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 청장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서 아하.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자, 그런데요. 공화당이 비록 트럼프 대통령의 당이긴 하지만 이해관계가 꼭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공화당은 뭐 법과 또 선거를 중시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공화당 내부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예. 오늘 뭐 제가 여러 외신 보도 중에서 눈에 띄는 게 폴리티코 보도였는데요. 정치 전문 매체 이 폴리티코의 보도를 보니까 공화당원들이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에서도 이제 바이든이 되는 거다라고 인정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공화당원들이 이미 지난 4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하면 당내 자신의 입지가 줄어든다는 거를 하하. 깨달았고요. 예. 또 2024년에 트럼프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고 앞으로 몇 년간 본인이 이제 트럼프가 그거를 내려놓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누구도 강력하게 승복해라, 이제 내려와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공화당에서도 지금 뭐 내분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반면에 조 바이든 당선인은 네. 참 답답할 것 같은데요. 손발이 묶인 것 같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정말 한마디로 답답 그 자체인데요. 아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보 관련 브리핑을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미국 언론들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미국 코로나 핫스팟을 표시한 지도가 이렇게 떠요. 네. 첫 페이지에. 그러면 지도 전체 미국 지도 전역이 빨갛게 빨갛게. 지금 표시가 될 아하. 정도로 예. 핫스팟이 아닌 곳이 없다 싶을 정도로 심각한데, 그러니까 바이든이 급기야 이제 나섰죠. 지금 협력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에게 빨리 인수인계 협력해라라고 촉구를 했는데 뭐 트럼프 쪽에서 어떤 대답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고요. 네. 뭐 백신 소식은 나오고 있지만 뭐 이거를 어떤 정책이 있어야 제대로 배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것도 지금 결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계 최강대국, 그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 또 리더 역할을 자처했던 미국, 빨리 좀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소식 제목은 뭡니까? 아웅산 수치의 압승. 그러나 미얀마 얘기네요.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얀마에서 총선이 치러졌는데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당 민족민주동맹이 압승을 했습니다. 네. 이 당이 지금 여당이에요. 예. 지난 2015년 총선 때도 압승을 했는데 이 올해 선거에는 그때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왔습니다. 네, 아웅산 수치 워낙 유명 인사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긴 한데요. 네. 이번 선거 결과가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아웅산 수치 진짜 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었고요. 그렇죠. 노벨 평화상을 비롯한 아주 각종 국제적인 인권상은 다 받았던 한마디로 국제적인 스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권한 이후에 군부와 협력을 했다는 이런 비판을 받았고요. 무엇보다 2017년이죠. 네. 미얀마의 그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의 대학살, 맞아요. 네, 그 탄압에 눈을 감았고 방조했다. 네. 이런 비판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권상들을 거둬들인 곳들도 있어요. 그랬었죠.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내부에서는 여전히 아웅산 수치에 대한 지지가 굳건하다는 것을 이번 선거 결과가 보여주기 때문에 이 선거에 이제 국제사회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조금 네. 전에 군부와 협력해서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웅산 수치는 그야말로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이고 군부와 맞서 싸운 그런 인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군부와 협력을 했죠?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미얀마는 오랫동안 군부 독재에 신음해온 나라입니다. 그랬죠. 1960년대부터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 예. 그러고 나서 2015년에야 제대로 된 총선이 시행됐을 정도인데 여전히 민주화됐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역시나 제가 이제 아마 방송 쭉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칠레나 태국에서 문제가 된 게 군부가 만든 헌법이었죠. 맞아요. 이 나라 역시 선거는 하지만 군부가 만든 헌법 때문에 민주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를 채택은 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고요. 예. 상하원 의석의 25%는 군부에 할당이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그냥 배정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75%의 나머지 의원들만 이제 뽑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군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사실은 엄청 크죠. 그리고 그러네요. 네. 군 총사령관이 주요 장관을 한 3명 정도로 임명을 합니다. 허허. 이렇게 보면 사실 저희로서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민주화된 나라라고 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당이 선거에서는 압승을 했지만 군부와 손을 잡지 않고는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아하. 네, 그래서 결국은 헌법을 개정하는 게 답인데 이제 이게 쉬울 리가 없고 그렇다 보니 아웅산 수치가 이제 군부랑 협력했다 이런 비판들이 나왔어요. 아하. 그래서 어쨌든 아웅산 수치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권 연장하기는 했지만 앞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요. 예. 미얀마라고 해서 코로나를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로힝야족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아웅산 수치의 좀 미래가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심지어 이번 총선에서는 소수민족이 주로 사는 지역에서 치안이 불안하다. 너넨 투표하지 마.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이건 투표하지 말란 뜻이죠. 소수민족은. 네. 그래서 이 소수민족 로힝야족과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서 이 미얀마 선거가 좀 끝났지만 예. 걱정은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부와의 어떤 협력 원치 않는 네.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쪽으로는 로힝야족 탄압에 대한 비판, 국제적인 비판 이겨내야 하고 네. 경제 어렵고 코로나 참 사면 초가네요. 아웅산 네. 수치도.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대승을 했잖아요. 총선에서. 네. 그리고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의회에서. 그러면 미얀마 수치를 대통령으로 뽑고 그 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군부를 이겨내고 헌법 개정하고 이렇게 되면 되지 않나요? 네, 이게 군부가 만든 헌법 때문에 예. 아웅산 수치가 출마할 수가 없는 건데요. 아웅산 수치는 이제 영국인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영국인하고. 그래서 예. 자녀들이 영국 국적입니다. 아하. 그래서 군부에서 어떻게 헌법을 만들었냐면 직계 가족 중에 외국인이 있으면 대선에 나올 수 없다.
콕 집어서 네, 못하게 만든 거네요. 그렇죠. 아웅산 수치 나오지 말라는 뜻이죠. 아하. 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될 수가 없는데 예. 사실상은 국가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국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2015년도에는 미얀마 대통령은 수치의 허수아비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였어요. 야, 그럼 미얀마 체제의 복잡성 처음으로 알게 됐고 임주리 기자의 아주 자세하고 쉬운 설명 덕분에 잘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그 미얀마 수치와 아웅산 수치와 미얀마 네. 상황을 밀어볼 수 있는 영화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의 릭 배송 감독이 만들고 배우 양자경이 주연한 더 레이디라는 영화인데요. 아하. 저는 이 영화가 조금 특별한 게 양자경 배우가 한국에 왔을 때 이 영화 때문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2번인가를 더 봤는데 네. 굉장히 잔잔하고 감동적으로 아웅산 수치의 삶을 조명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웅산 수치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분들께 추천을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다만 이 영화를 보면 감동적인데 그 집권한 이후에 수치의 행보는 기대에 못 미쳐서 하하. 안타까움이 큽니다. 네. 양자경 배우는 와호장룡에도 나왔고 이 홍콩 무술 영화의 참 히로인 네, 아주 우리 세대를 사로잡았던 분인데 저도 좋아합니다. 그렇죠. 아하, 보고 싶네요. 예,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상영 소식의 제목은요? 셰익스피어 서점을 지키자. 셰익스피어 서점을 지키자고요? 무슨 얘기죠? 혹시 그 비포 선셋이라는 영화 예, 보셨나요? 봤죠. 아주 로맨틱하고 네. 잔잔하고 참 막 감상을 돋우리는 그런 영화죠. 예. 네, 저 이 영화 정말 좋아하는데 네. 이 영화의 배경이 프랑스 파리잖아요. 그래서 네. 줄리 델피랑 아마 에단 호크랑 이렇게 맞아요. 막 파리 골목골목을 걸으면서 너무 아름다운 이 영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바로 그 서점이 이름이 이제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인데요. 아하. 네, 이 서점이 아무리 유명해도 코로나를 피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정말 엄청난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저도 이 서점 때문에 파리 여행을 계획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아하, 네. 진짜 유명한 곳인데 예. 이곳이 유럽 코로나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면서 너무나 큰 위기를 맞아서 봉쇄령 때문에 매출이 엄청나게 줄었다고 해요. 아하. 그래서 이 서점 측에서 제발 부탁이니 온라인으로라도 책을 좀 사달라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렸는데 예. 파리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전역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서점의 팬들이 온라인으로 책을 주문했다. 아하. 이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를 지키자. 그래서 이런 소식이 들려와서 좀 따뜻한 소식이라 제가 훈훈하네요. 짧게 네, 제가 넣어왔습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노팅힐에 나온 여행 전문 서점도 잘 있나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그러네요. 예, 짧은 소식이었지만 의미 있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골목 서점들, 독립 서점들도 네. 최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좀 책을 사주셨으면 고맙겠네요. 그러네요.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상영으로 갈 시간입니다. 끝 소식의 제목은요? 민간 우주 시대 열릴까? 아하, 예, 이 소식은 알겠습니다. 스페이스 X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의 수장이죠. 일론 머스크가 만든 항공 우주 장비 제조, 그리고 항공 우주 장비를 제조하고 그리고 우주 탐사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스페이스 X 측이 지난 15일 사람을 태운 우주선 리질리언스 발사에 성공을 했어요. 네, 이 리질리언스 회복력 이런 뜻이죠. 네, 회복 탄력성. 예. 코로나를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붙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주 비행사 4명을 우주선에 태워서 국제 우주 정거장에 태워서 보내는 미션이었는데 27시간 만에 무사히 도착을 해서 미션에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 어허. 이들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 반년 정도 머물면서 우주 공간에서 각종 실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네. 우주 여행치고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긴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관련 실험 그리고 네. 우주선 제작 이런 것들은 대부분 주로 정부가 주도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나사. 네, 그렇죠. 네, 스페이스 X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간 기업이고요. 예. 당연히 이번에도 나사의 어떤 인증을 받기는 했지만 민간 기업이 주도를 해서 이런 이제 우주선을 쏘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우주 여행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심어줬다는 점에서 아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도전을 성공해낸 일론 머스크 지금 네. 코로나에는 전혀 이겨내지 못하고 감염됐다면서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코로나를 네. 약간 얕보는 발언들을 해서 아하. 예, 그게 좀 구설수에 오르긴 했었는데 예. 며칠 전에 일론 머스크가 코로나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루에 4번이나 받았다고 해요. 근데 2번은 양성, 2번은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심지어 같은 간호사에 뭐 이제 같은 그 시약으로. 네, 시약을 했는데도 어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불만, 되게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트윗에 올리면서 예. 난 아무래도 코로나인 것 같다, 몸이 좀 감기 증상이다. 아, 예. 증상은 있군요. 네, 증상이 있다 이렇게 음. 말을 해서 우주선 발사 현장에는 못 가고 다른 장소에서 격리돼서 따로 봤다고 네, 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엔딩 크레딧 나갈 시간인데요. 많은 분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중에 2131님. 그런데 기자님 오늘 듣다 보니 트럼프가 퇴장한다니까 막상 좀 아쉽기도 하네요. 영화로 만난 세계 단골 손님 한 분이 사라지겠어요. 흐흐흐. 네, 단골 주역이 네. 사라지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세계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평화와 그렇죠. 환경이 더 중요하니까 네. 인권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2131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계속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당분간 그러게요. 빨리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선거에서 패한다고 없어질 트럼프가 아니고요. 네.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분명히 우리한테 다가와서 네. 상당히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줄 것 같은데 혹시 예상이 좀 돼서요? 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슈로 등장하게 될지? 아마 끊임없이 바이든과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4년 내내 자기 지지를 계속해서 굳건히 지켜나갈 것 같아요. 예. 네. 한 줄 평 주시죠. 네, 스페이스 X가 쏘아올린 우주선 이름 회복 탄력성. 네, 정말 전 세계가 제발 코로나에서 회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바라겠습니다. 중앙일보 임주리 기자였고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국제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